관념이라는 게 실천적인 행동에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된다고 그치. 하셨는데 그 말이 딱 읽었을 때는 응 이랬는데 갑자기 이게 내가 설명을 해봤을 때는 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관념이라는 것 자체가 살아가면서 이게 생길 수밖에 없는 그치. 주입받은 그런 거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게 왜 큰 장애물이 될까? 내가 실천적인 행동을 할 때 큰 장애물이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냥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냥 재해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장애물이라고 한 거일까? 관념이라는 거는 자체를 두고 봤을 때는 좋고 나쁜 거는 사실 없는 거지만 그거가 그치. 있어야 또 어느 정도 말이 되지.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건데 또 이제 관념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제가 개념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애매한 도덕적 관념 이렇게 또 나왔을 때 그 애매한 도덕적 관념이 또 안 와닿는 거예요. 그치. 네, 그냥 읽으면 또 놓쳐버릴 것 같고. 그치.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 관념 이런 부분, 그런 단어 부분이 조금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야, 진짜 예리하다. 누구보다 진짜 예리하네. 어떤 일 멍청해서 그런 거 다 지가 아는 척하고 넘어가는데. 그럼 김씨 아시죠? 관념을 쉽게 말하면은, 예를 들어줄게. 뭐, 그 사전적인 용어야. 뭐 네이버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그, 벼룩을 상자 안에 가뒀더니, 상자만큼 뛴다 그러잖아. 그 상자보다 또 높게 해놨더니 그만큼 또 뛴대잖아. 뭐, 무한으로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벼룩이 상자 안에 딱 넣으면 최대한 뛰니까 다 걸린단 말이야. 그 상자를 딱 치웠더니 그만큼밖에 못 뛴대. 이게 관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국가라는 개념이 있어, 이렇게. 어렸을 때 우리는 국가가 뭔지 알아? 우리한테 국가는? 애국의 대상이야. 사랑의 대상이야. 그게 뭐야? 우리한테 그걸 주입시킨 거야. 국가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에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 엄마가 나와서 태어난 거야. 아니야? 너 솔직히 태어날 때부터 뭐 민족 중흥의 역사에 사명을 띠고 태어났니? 아니잖아, 그치? 내가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도 망나니처럼 살 수 있는 거고, 망나니 집안에 태어나서도 귀족처럼 살 수 있는 거잖아. 그건 내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국민교육 현장 있잖아. 국민교육 현장을 국가에 대한 맹세에서 우리는 처음이었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근데 이게 없어졌잖아. 옛날에 우리 맨날 아침에 등교하면 이거부터 했단 말이야. 딱 태극기 앞에 있으면 등교했을 때 딱 서가지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왜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이 그 조국이 어디 있고 그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그 허구를 깨고 나니까 뭐가 있는다? 국가와 민족이 아니라 내가 있는 거였어. 내가 행복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빛나게 만들면 그게 국가에게 애국이고 충성이고 위대한 거야. 그치? 자, 우리가 우리가 거기 써 있잖아. 우리가 숲을 자연을 보호합시다. 숲을 보호합시다가 결국 뭐 보호하자는 거야? 숲이 뭔데? 수많은 나무와 꽃과 공기와 모든 총체적인 게 숲이라는 거 아니야? 숲은 관념이지. 사실은 숲을 보호하자는 것은 숲속에 살아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자는 거예요. 여기 나무가 될 수도 있고 흙이 될 수도 있고 숲을 사랑하자는데 아래서 벌레는 막 이잡듯이 죽여버리고 농약 팍팍 쳐버리고 소나무를 살렸어 이러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 그치? 애국하자 그러면서 빨갱이 새끼들은 다 죽여버려 그러고 자기들 구구만 살아남고 이러면 안 되잖아. 구구를 다 죽여버려 그리고 빨갱이만 살아남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갇혀있는 거거든. 그럼 봐봐. 네가 만약에 어렸을 때 내 세대에 태어나가지고 맨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에 사명을 띠고 태어나거나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영광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되거나 그런 사람으로 갇혀있다고 생각해봐. 지금도. 자, 그게 이제 구소련에 몰락할 때 바로 여실히 드러났어. 저번에 붉은 인간의 최후라는 그 책을 읽어보면 이제 소련이 근 7, 80년을 갖다가 어떻게 했어? 공산주의를 살았잖아. 공산주의에 살아가는 소련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고 근데 북한은 아직 해체가 안 됐으니까 모르는데 소련은 그걸 보여줬어. 북한의 미래를. 소련이 해체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소련이 공산주의 국가였으면 어떻게 했어? 걔네들은. 무기 만드는데 전력 질주하고 모든 거기는 군인이 최고야. 우리 독재 시절처럼. 군인 육사 들어가면 정치하러 가잖아. 그런 것처럼 군인이 최고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거기서는 전쟁, 영웅주의. 그리고 노래도 막 높은 산 깊은 곳 막 이런 것만 나온단 말이야. 막 그다음에 돌격 앞으로 막 이런 것만 나오고 어렸을 때 태어나면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너는 영웅이 되어야 되고 전사가 되어야 되고 국가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런 걸 교육받는단 말이야. 소련에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 북한이 그러잖아. 우리도 그런 교육을 받았어. 그 교육을 받고 자랐다가 소련이 갑자기 해체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이 사람들이. 전쟁 영웅들 막. 그치? 세 가지 분류의 러시아가 만들어져. 첫 번째, 러시아 왕을 죽이고 혁명을 일으켰던 세대. 독일과 전쟁하고 이겼던 세대. 그 다음에 그 후속타로 러시아 철저한 공산당 체제를 인식받았던 두 번째 세대. 세 번째 세대는 민주화 세대야. 민주주의 렐친이었어요. 이 세 세대가 지금도 소련 깊숙이 남아가지고 그 관념으로 서로를 막 괴롭혀. 그러니까 러시아를 전복시켰던, 왕조를 전복시켰던, 혁명을 일으켰던 세대들은 지금 세대들을 보고 저 새끼들은 정신머리가 썩어 빠진 새끼들이야. 자본주의의 나라를 팔아먹은 새끼들이야. 양심도 팔아먹은 새끼들이야. 위대한 러시아를, 소련 조국을 잊어버린 새끼들. 배신한 놈들. 미국의 맥도날드에 팔아먹은 새끼들. 이러면서 서로를 막 욕해. 그때 레닌그라드 이런 데서 충돌이 일어났단 말이야. 근데 중간에 살아갔던 애들은 애매한 거야. 뭐지, 이쪽이야? 민주주의야? 이게 애매한 거야. 이쪽에 뭔가 로맨스가 있긴 한데, 뭔가 이쪽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또 헤매는 거야. 이게 중도야. 중도가 아니라 이게 애매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철저한 민주세대는, 아니, 저 꼴통 새끼를 봐, 저거. 옛날, 아니, 우리가 지금 북한을 보는 거랑 똑같이 보겠지. 아니, 저게 뭔 짓이야. 김일성 아바이 동무 만세하면서 저게 코미디지. 저게 무슨 영웅이 있고 애들 놀잇감도 안 되는 거 하고 있단 말이야. 이해하겠지? 사실 얘네들 뭐야? 관념이지. 이게 얘네들이 관념을 깬 게 아니잖아. 그런데 간혹 가다가 러시아의 공산당 관념 체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어떤 러시아의 어떤 미래를 지향하는 사람들, 지식인들이 있단 말이야. 지성인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 사람들은 새로운 러시아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어떤 노력들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관념에 쌓여서 아까 뛰지 못하는 벼룩처럼 서로를 욕하고 비난하고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럼 생각해봐. 이 관념이 무슨 실천이라는 건 한마디로 뭐냐면 내가 말하는 실천은 나가서 일하고 뭐 이런 게 실천이 아니라 그거는 짐승들도 하는 거야. 밥 먹고 일하고 먹고 살고 하는 게 무슨 실천이야. 우리가 말하는 실천이라는 건 뭐냐면 더 나은 세상. 그치?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게 실천이라는 거야. 그것을 방해한다는 거야. 네가 옛날에 나는 자랑스러운 조국갑 이렇게 관념 속에 있는 사람이면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뭔가 협력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딱 때리면서 뭐라 그랬어? 국회 저 새끼들은 아나무인이야. 말이 안 통해. 그 말 자체가 되게 웃긴 거 아니야?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지. 지가 지 관념 속에 있었던 거지. 그래서 한다는 짓거리가 전쟁이야? 그치? 국회 뭐 무산시키고 그러는 거야? 한번 해본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국민들이 관념 속에 있으면 그럴듯해 보이고 지도 관념 속에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관념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관념의 무서움은 지 혼자 어디 처박혀 살면 괜찮아. 근데 이 관념 속에 있는 인간이 애를 키우잖아? 그럼 반드시 애를 힘들게 해. 애를 괴롭혀. 그 관념으로. 아까 말했잖아. 구시대 소련 사람들이 신시대 보고 저 새끼 나라 팔아먹은 새끼라고 매국노라고 그러고 신세대들은 민주주의밖에 모르는 놈들은 구공산당을 멍청한 놈들이라 꼰대들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 이게 관념이 주는 폭력이야. 아무것도 못하게. 너 생각해봐. 인간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뭐야? 경쟁이야? 협력이잖아. 같이 조화를 이루는 거잖아. 야, 이거 한번 해보자. 네가 비록 옛날 그것에 있지만 우리 더 나은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 라고 하는 게 협력이잖아. 그래야 더 나은 세상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무조건 내가 야 이게 진짜 좋은 거니까 너 이거 한번 해보자 라고 말하면 얘가 너나 해 이럴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게 관념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폭력이야.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 넌 웃기지. 근데 그쪽들은 진지해. 부처님 안 믿으면 극락 못 가? 그쪽은 진지해. 여기는 웃기지만 그런 거야. 관념은 남이 보기엔 웃긴 거고 나만 진지한 거야. 나만 진지한 걸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겠어. 관념은 그래서 무서운 거야. 관념적 인간은 폭력적 인간과 다르질 않아. 그런 사람이 애를 키우면 애를 반드시 뭘로 만든다? 바보로 만들어. 그리고 그런 관념적 인간이 실천을 못하게 된 실천 행위를 막는다는 건 뭐냐면 그게 정치인이다. 그럼 백성을 힘들게 만들어. 그치? 그런 관념적 인간이 학교에서 선생짓을 한다? 학생을 또 바보로 만드는 거야. 그렇게 무서운 거야, 관념은. 벼룩이 뛸 수 있는데 못 뛰잖아. 그치? 그러면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관념이랑 이념이랑 그렇게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관념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거지.
일종의 고정된 프레임이야. 내가 고정된. 그러니까 관념은 나쁜 게 아니야.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말들이 다 관념의 산물들이야.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할 때 한 40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제 80년대란 말이야. 그럼 그때 너하고 나 얘기할 때 나는 자랑스러운 최고급 앞에 조국과 같이 이렇게 국기에 대한 명세를 둘이서 같이 해. 근데 이제 생각은 다른 거야. 예를 들면 이제 내가 관념적인 인간이다. 그럼 나는 눈물을 흘리지 마. 나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돼. 막 근데 너 편 옆에서 웃는 거야. 일단 해주고 해주고 얘기할 때도 나는 혜빈아 우린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돼. 그러면 우리 하자. 할 수 있어. 우리 할 수 화이팅! 막 이러면서 하는 거야. 그치? 그럼 넌 딴짓 하는 거야. 막 그치?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누가 더 행복한 인간이야? 네가 보기에. 훨씬 행복한 거야. 갖고 놀잖아, 관념을. 그리고 어디 가서는 막 맹세하는 척하고 심지어 눈물도 흘리는 척하고 연기를 잘해야 돼. 근데 얘는 그게 진짜야.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 보면 저 새끼 빨갱이야. 저 새끼 죽여버려야 돼. 야, 힘들잖아, 사는 게. 근데 나는 그럴 수도 있지, 뭘. 너 변질자냐? 막 이렇게 하면 너는 변절자 맞는데? 너는 갈 거야. 막 그런단 말이야. 옛날에 우리 엄마가 교회 다니실 때, 현씨가 교회 다녔니? 갔어요. 엄마. 주보도 어디서 가져와. 이렇게. 지나가다 가져와서 한번 보죠. 갔다 왔잖아. 이거 인천 건데? 인천 잠깐 갔어, 엄마. 내 친구 거기 다녀가지고. 그리고 너 11조는 냈니? 냈어, 엄마 11조. 내 월급이 많았잖아. 냈어. 내긴 개뿔리 10,000원 냈어, 10,000원. 밥은 뭐 10,000원어치 먹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해주는 거지, 그냥 이렇게. 관념이 안 쌓여있으니까 해주는 거. 근데 그래서 내가 항상 엄마한테 하는 말 있어. 엄마가 천국 갈 때 엄마 뒷다리 잡고 갈 테니 걱정하지 마. 알았지? 그래서 엄마, 이놈 새끼가. 그러면서 맨날 그랬단 말이야. 화가 안 나, 그치? 인간을 자유롭게 해주는 거야, 그거는. 굉장히. 그게 관념이야. 관념은 갖고 노는 거야, 원래. 내가 그런 줄 알고 하면은 관념이 더 이상 이제 나의 도구가 되지. 근데 그런 줄 알아버리면, 모르면, 그건 이제 나를 괴롭히고 얘를 괴롭히고 다 괴롭히지. 무서운 거야. 그건 진짜 무서운 거야.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게 관념으로 인식해보지 못하는 거야. 그건 이제 관념이라는 게 일종의 프레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관념이 나쁜 거야, 좋은 거야? 좋은 것도 나쁜. 칼이 나쁜 거야, 좋은 거야? 애한테 가면 무서운 무기고, 요리사한테 가면 최고의 도구잖아. 관념이 그런 거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관념은 인간이 갖고 놀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너무 지나치게, 그치? 갖고 놀려고 그러는 거지. 두려워하는 거지. 그런 거야. 근데 이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시대를 움직이는 힘이야. 자, 민주주의라고 그러잖아. 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데모크라시, 민주제도잖아. 그치? 그걸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바꿔놓으면 어떻게 돼? 이거는 이제 복잡해. 그 김용호 교수인가 뭔가 그 사람이 하는 말 있잖아. 원래 민이라는 거는 뭐 한쪽 눈이 병신이고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나중에 얘기하고. 자, 중요한 건 그런 거 책 읽으면 되는 거고. 자, 중요한 건 이 이념이라는 것은 그 시대를 움직이는 힘이야. 자본주의라 그러잖아. 원래 인류는 다 돈이 중요했고 물질이 중요했어. 그러니까 하지만 지금 그거는 막스에 의해서 산업혁명 이후로 자본이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됐지. 귀족이고 지랄이고 간에 필요 없어. 돈만 있으면 장땡이잖아. 근데 과거에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쌍놈 소리를 들었다고. 그러니까 사농공상이잖아. 그치? 사가 제일 위에 있단 말이야. 세상을 움직이는 힘. 농. 그들을 이제 밥을 먹여줄 수 있는 농. 그치? 사농공. 공은 뭐야? 대장장이들. 뭔가 기여를 하잖아. 근데 상이라는 건 뭐야? 물건 왔다 갔다 옮기는 새끼들. 저 도움이 안 되는 놈들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천시했다고. 최하위의 직업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은 이재용이 최고잖아. 이재용 회장이. 그치? 지금은 기업인이 최고잖아. 왜? 자본주의라는 게 드러난 거야.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돼버렸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 이제 과거에는 기독교가 이념이었겠지. 그치? 그래서 프로테스탄티즘 막 그러잖아. 프로테스탄티즘.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치? 그 다음에 우린 성리학 같은 거. 다 사회, 이념을 움직이니까 이념이라는 건 뭐냐면 관념이라는 것은 프레임. 우리 언어 체계에 있는 프레임, 의식 체계에 있는 프레임. 이념이라는 것은 이제 그 사회를 지금 움직이는 힘이지. 자, 지금 기독교가 우리를 움직여 안 움직여? 일부. 종교로서 일부. 그럼 불교 신자들이 들으면 화내지. 그치? 통일교가 들으면 화내지. 그럼. 다 자기들이 움직인다고 착각하는 거지만 사실은 자본주의가 움직이지. 이렇게. 다 돈에 미쳐있잖아. 그렇다고 자본주의라고 믿는다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거를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거지. 예를 들면 기독교가 움직인다 그러면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 많을 거야. 반문할 사람들이 많을 거야. 공감 안 할 거야. 하지만 자본주의가 움직인다 그러면 대체로 다 공감할 거야. 돈이 최고라고 하는데 누가 부인해. 그렇지? 그리고 이제 기독교 사회에서는 어떻게? 기독교가 움직인다 그러면 다 공감할 거야. 하지만 동양에서는 뭔데 그게? 이렇게 될 거야. 그 시대를, 그 사회, 그 시대를 움직이는 힘. 그게 이념이거든? 그치? 그게 이제 뭔가 이즘이 붙는 거야. 이념이라고 이제 붙는 거야. 근데 그 이제 이념이라는 건 영원해, 안 영원해?
바뀌는 거지. 우리가 자본주의 뭐 이런 게 뭐 언제 조선시대에 무슨 자본주의야. 귀족주의지. 그치? 그러잖아. 그게 뭐냐면은 그 이념이라는 게 이제 관념화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어마어마한 국가적 폭력 사태가 벌어져. 홀로코스트가 일어나. 대량 학살. 그러니까 너와 나의 언어적 관념 체계로는 널 괴롭히면 돼. 아, 너 왜 내 말 안 듣는 거야? 이게 그거라니까 라고 하면서 괴롭히면 되는데 서로 여기서 끝나. 우리끼리 물고 뜯고 지랄하고 살인하고 그러면 돼. 그치? 근데 이념이 관념화되면 어떻게 돼? 히틀러가 나와. 파시즘이 나와. 파쇼가 나오고 나치가 나오고 그치? 일본의 극우가 나오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 이념에 수용되지 못하는 모든 인간들을 다 학살하기 시작해. 배제하기 시작해. 대청소가 일어나. 민족 청소가. 그 이념이 그래서 무서운 거야. 그래서 이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이념 자체도 허구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수준의 인간들이 대중들이야. 이 대중들이 바로 역사에서 전쟁에 이제 휘말리게 되는 거지. 매우 위험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민주제도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그 이념에 휘둘리지 않도록 뭐야? 그러니까 근데 민주주의를 이념화 시켜버리니까 어떻게 돼? 이제 민주주의가 돼버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꼴통들이 양산되는 거지. 근데 데모크라시는 주의가 아니잖아. 제도잖아, 제도. 제도는 어떻게 하라는 게 있는 거야? 바꾸라고 있는 거야. 안 맞으면 바꾸면 되는 거야. 근데 주의가 돼버리면 종교성을 띠게 돼. 그렇잖아. 뭐 우리 아리안족이 최고야 막 그러고 그치? 우리 기독교가 최고야 그러면서 어떻게 돼? 이제 분리주의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지. 그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관념과 이념은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극복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야. 지금 이런 얘기 처음 듣잖아. 너만 처음 들을까? 우리 김씨 아저씨도 처음 들을 거야, 그치? 처음 들었을 거야, 예전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이런 거 배워, 안 배워? 야, 민족 중의 역사에 사명을 띄워놨다고 배우는데 그런 걸 가르칠 리가 없지. 그거 가르쳤다간 큰일 나지. 지금도 안 가르쳐.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돼, 결국은. 아이들이 관념화되고 이념화되는 거야. 관념화되고 이념화되는 건 사형선고야. 인생에서. 그런 사람들이 애를 키우고 그런 사람들이 그건 마치 옛날 소련의 공산주의, 북한의 공산주의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영웅이 돼야 되고 국가에 목숨 바쳐야 되고 이런 미친 짓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지금이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아이들의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학대하는 과정에서. 회사에서도. 파시즘, 나치즘 이런 것들이 그 최누리 교수의 말대로 우리가 이미 파쇼가 되고 있는 거지. 그치?